제가 지금 있는 곳은 전주의 경기전 앞입니다. 겨울이라 날씨가 굉장히 춥고요. 눈이 많이 내렸던 그 이후라서 땅도 많이 얼어 있습니다. 경기전 앞에는 이렇게 함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다른 데 있는 함합이와는 좀 특이하게 밑에 두 마리의 짐승이 함합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힘들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자 혹은 해치, 아무튼 이런 걸 보통 우리가 흔히 상상의 동물이 이제 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수가 지키고 있는 함합이는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이제 특이한 형태의 모양입니다. 이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든 다 말해서 내려라, 그리고 자빈들은 출입을 금한다는 글이 써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은 조선 왕실의 창립자 태조의 어진 초상화를 모시고 있는 그런 신성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보이는 전동성당과 그 앞에 차도는 원래가 이게 전주 성이 있었던 길입니다. 그래서 전주 성벽이 지금 다 허물어서 사라졌지만 성벽 안쪽으로는 경기전, 성벽 바깥에는 이렇게 전동성당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두꺼운 화강암을 단단한 화강암을 정과 끌로서 이런 모양과 문양과 표정과 저렇게 새길 수 있다는 건 당대에 상당한 실력을 가진 석공의 솜씨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옥마을 풍광이 보이는데요. 날은 춥지만 그래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한복도 입고 이렇게 전주를 관광 와 있고, 그리고 경기전을 찾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 만나는 것은 홍살문입니다. 홍살문은 자, 이 구역부터 신성한 구역이라는 표시죠. 왜 이 안에 이제 사당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하고요. 아마 이 홍살문은 지금 왼쪽 편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쪽에서 왼쪽 편으로는 이제 경기전과 관련된 뭐 수복청이라든지 전사청, 제기고 뭐 이런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 있고요. 나머지 시설은 다 거의 지금 현재 대부분 사라져 있습니다. 아마 이런 조명들은 아마 저녁에 야간 개장 같은 걸 할 때 쓰이는 조명처럼 보입니다. 가운데는 전돌, 기와를 굽듯이 구운 전돌이 깔려져 있고요. 폭설이 내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눈이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또 봄도 좋고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지만 또 겨울날은 또 겨울대로 이런 풍광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에 뭐 전사청이냐, 우리 저기 들어가지 않겠고요. 제일 처음 만나는 것은 외신문. 자, 보통 외신문, 내신문, 정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단청의 흔적이 보이는데요. 특이하게 외신문, 이렇게 복복자라든지 그 다음에 깃불 희자 같은 걸 써놔서 그런 뭔가 상서로움과 길상물, 보통 이런 거 우리가 문자다라고 하는데 다른 데서는 많이 보기 어려운 그런 이제 복자와 희자 같은 문자들을 그려놓은 그런 형태의 그 단청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도, 문 안쪽으로도 위를 올려다 보시면은 만자문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아자문이라고 하는, 홍살문 아래로 아자문, 문자문 이런 것들이 지금 도안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한 상서로움을 원하기도 하고 또 길상의 공간, 그 다음에 신성한 공간을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자, 경기전은 태조의 어진을 모신 곳인데요. 처음부터 이곳에 경기전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조선 왕조가 건국되고 나서 태조는 자신의 초상화 어진을 본인의 고향이었던 함흥 쪽, 그 다음에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그리고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이 세 곳에 아마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비록 내가 그곳에 가 있진 않지만 내가 이곳에 임하여 있다. 아무래도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중앙집권적 토대의 기틀을 아마 과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들인 태종 때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과 그 다음에 이곳 경기전에 어진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곳에 경기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대개 태종이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되게 이제 1, 2차 왕자의 난을 거칩니다. 근데 왕자의 난을 거칠 때 태종이 반대했던 일부 세력들의 상당수가 전주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주로 방간과 연관되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랬던 자기들이 반대했던 태종이 이방원이 왕이 돼버렸잖아요. 큰일 났죠. 그래서
이곳 전주는 조선 왕실의 풍패지간 원래 고향 아닙니까? 그쵸? 전주이시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곳에 어진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뭔가 타협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생존을 위한 묘책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이곳 전주에 어진이 내려오게 된 것이고요. 그 이후 세종 때 경기전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제 처음에는 어용전 이렇게 이제 붙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곳이 이제 어진이 있는 바로 정전 안쪽입니다. 역시 가운데 길로에서는 기활 전돌이 이렇게 깔려 있고요. 다양한 무늬와 홍살문 이런 단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전이 있고 좌우로 동서 행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드무네요. 드무. 솥이 있죠. 솥 안에 물을 넣어가지고 불이 났을 때 급하게 끄기 위한 방화수 용도로 쓰고 있는 거죠. 아이고 얼어버렸네요. 지금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겨울에도 물이 얼 수 있기 때문에 안에는 소금을 넣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저어주죠. 소금은 어는 점이 낮으니까 겨울에 물이 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서 정자각입니다. 앞은 실제로는 이제 떨어진 건물이지만 하나의 건물처럼 보입니다. 이 안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태조의 어진입니다. 어진을 모시고 있는 감실이 있고요. 그 앞으로는 운검. 자, 이분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죠. 왕실을 나타내는 운검과 양쪽으로 양산, 부채, 이런 여러 가지 의장을 위한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진을 보관할 때 늘 항상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화재도 있지만 또 습기, 좀이 쓸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어진 대부분 비단에 그립니다. 비단에. 그래서 온돌방처럼 형식으로 만들어놔서 습기를 막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밖에 이제 발 같은 걸 친다. 벌레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바로 그것을 보완해주는 고리가 또 달려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의 기둥에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겨울이라서 또 다른 계절과 다르게 눈이 쌓여 있어서 또 색다른 풍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드무들이 보이고 있고요. 보통 궁궐의 정전에도 드무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두 개밖에 없는데 이곳은 6개나 있습니다. 좌우. 겨울 하늘 조금씩 이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의 정면에는 이제 앞에 바람과 비를 막기 위해서 정자각대로 건물을 하나 둬서 위에서 보게 되면은 고물의 정자 형태의 모습이 왕릉 같은 이제 정자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별도의 건물이고요. 앞에 보이는 이제 풍판 쪽에는 보이시나요? 거북이 2마리, 암수 거북이 2마리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조각으로 해서 올려놨는데 아마 이것은 거북이는 또 물과 관련된 동물이니까 화재를 막기 위한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회랑이 늘어져 있어서 이곳이 상당히 엄숙하고 경건한 공간임을 나타내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단위에 올려져 있죠. 자, 이제 어진에서 본 시각, 임금의 시각에서 본다면 멀리 내신문, 외신문, 저 앞에 홍산문까지가 일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홍산문 바깥으로는 내신문 바깥이고요. 자, 이곳에서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실록각이 있습니다. 실록각.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하는 사고였죠. 사고. 옆에 작은 현문이 있는데 또 사람들이 산식이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있고요. 조선왕실에서는 왕조실록을 보관하는 공간이 이제 사고가 있었는데 나중에 처음에는 서울에만 있다가 나중에 충주하고 성주 그리고 이거 전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이곳에 실록을 보자는 실록각이 있게 된 흔적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대나무숲 되게 예쁘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영화 광해를 보셨나요? 영화 광해에서 보면은 가짜 광해가 이렇게 왕비를 붙잡고 뛰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 등장했던 그 대나무 숲길입니다. 아마 영화를 찾아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가 있고요. 이 넓은 마당에는 과거에 실록각이 있었고 그 실록각의 일부를 지금 다시 이제 복원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실록각 마당에는 또 특이하게 아직 매화가 피진 않았습니다. 매화는 겨울에 피는 꽃인데 와룡매, 마치 용이 엎드려 있던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서 와룡매라 부르는 굉장히 예쁜 매화가 있습니다. 이제 아직 꽃이 피지 않았지만 봄이 시작될 무렵에 꽃이 딱 폈을 때의 풍광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와룡매고요. 와룡매. 제갈공명도 와룡이었죠. 자, 지금 용처럼 보이시나요? 털이 다 빠진 용, 비닐이 빠진 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조선왕조의 실록이 굉장히 우리에게 세계 문화의 유산이 되었는데요. 특히나 모든 사고의 임진왜란 때 다 불에 탔지만 이곳 전주 사고에 있던 보관돼 있던 실록만큼은 당시 어진과 함께 안희, 선홍 뭐 이런 지방 관리들에 의해서 굉장히 힘들게 저 내장산으로 옮겨졌다가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다 타버린 실록을 이 전주 사고에 있었던 실록을 가지고 다시 복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비록 없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별 볼일 없게 작게 하는 왜소한 공간처럼 만들어져 있지만요. 이 사고는 껍데기보다도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습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2층 누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누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선왕조가 갖고 있는 역사적 사관 중에 하나는 임금의 모든 기록과 행동들을 다 기록에 남겨두는 것이었죠. 그것이 그 임금을 또 하나의 어떤 제어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실제 형태가 어땠는지 이 안에서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실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실록들이 어떻게 현재 보관에 대해서 한동안 산으로 옮겨져 가고 김일성 종합대학에 하나 가 있었죠. 북한은 사실 우리보다 먼저 조선왕조 실록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실록을 잘 지켜왔던 과정들에 관한 글들 그리고 실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실제 실록의 모습이 어떤 형태인지를 볼 수 있는 이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세계 기록문화유산이죠. 네. 그리고 어떻게 이제 보관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사고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다음 왕도 함부로 이 기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록청에서 실록을 만들게 되면은 사관들만 가서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실록을 만들게 한 자료들은 나중에 다 이렇게 세초라는 작업, 재활용을 합니다. 종이가 아까우니까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다 글씨는 씻어내고 다 재활용했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석하게 이 전주 사고는 사실은 조선왕조 실록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는 태백산, 묘양산, 오대산, 만리산 쪽으로 옮기면서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주 사고는 실제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록청이 그 이야기는 저절로 이 실록 각이 이제 훼손되게 되게 시작한 얘기고 저렇게 뚜껑이 되어 있고 저같이 큰 사람들은 내려가다 머리가 부딪히고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어떤 모습으로 지금은 이제 텅 비어 있지만 이곳에 조선왕실의 500년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가슴이 조금 더 뭉클해지지 않을까요?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공간을 누각으로 한 이유들은 바로 습기로부터 책을 보호하기 위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또 책은 꺼내 보지 않으면은 상하니까 좀도 쓸고 주기적으로 포세라 그래가지고 책을 꺼내서 곰팡이 이런 것들 털기도 하고 그리고 습기를 막고 이제 건조시키기도 합니다. 네. 자, 요 대나무 숲 밖을 나가게 되면은 특이하게 경기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예종대왕의 태실입니다. 태실. 조선왕실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태를 굉장히 중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왕실의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태를 땅에 묻습니다. 땅에 묻었고 조그만 봉분, 지금 같은 무덤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그 태의 주인이 임금이 되었을 땐 바로 이렇게 가봉태실이라 해서 지금 보시는 형태와 같은 이런 형태의 화려하게 태실을 바꾸어 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둘레석도 세우고 그리고 태석을 위에 이 밑에 이제 태는 이제 밑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해놨었지만 자 원래는 이곳이 아니고 어디죠? 산 위에 있죠. 산 위에. 그래서 보통 태가 있던 산을 우리가 보통 태봉 이렇게 부르는데 태봉산 부르는데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다 끄집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예종대왕 태실이라고 되어 있고요. 안에 밑에 이제 우리 거북이가 받치고 있는데 주름살을 좀 보세요. 목주름이 그냥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켜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안에 있는 백자 항아리 이런 것들을 가지느라고 다 훼손시켰기 때문에 이 밑에 내려와서 지금 경기전편에 와 있는 거죠. 원래는 아주 풍수적으로 좋은 산 정상 그런 봉우리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예종대왕 태실비입니다. 그래서 거북이에 눈이 쌓였네요. 꼬리도 살그머니 이렇게 두툼한 꼬리를 이렇게 감추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이 아름답긴 하지만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생각한다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죠. 자, 예, 저희가 어떤 순환의 역사를 거치고 흘러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광해에 나왔던 사진, 영화 광해에서 광해, 가짜 광해가 왕비의 손을 잡고 뛰어다니던 그런 공간의 모습인데요. 제가 이것을 사이 보여주는 이유는, 이것이 아주 사진의 최고의, 요새 따지면 뭐죠? 인싸의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 안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역시 또, 커플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의 시각이라는 것은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풍광을 주어집니다. 저희가 아까는 저 안쪽에서 보았을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신다면은, 지금 이 바깥쪽에서 보는 모습은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좀 느낌이 다른가요? 대나무 숲, 그 다음에 그린, 초록색과 갑자기 저쪽에 하얀 빛이 들어오면서 좀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이고, 저도 저기서 사진 한 장 찍었었어야 되는데 혼자 여기를 들어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자, 다음에 경기전을 꼭 가시게 된다면은 사진 꼭 찍으시고, 저 앞에 보이는 바로 와룡매의 매화가 탁 피었을 때의 풍광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예, 떠오르시나요? 자, 봄날 한 번쯤 다시 이곳을 돌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기전 바깥을 나왔습니다. 경기전 바깥 앞으로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옥마을이 있고요. 생각보다 날이 추워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네요. 지금 이 차들이 지나다니는 한옥마을 길가는 바로 원래는 전주성의 성벽이 있던 길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전동성당이 있고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내판이 있네요. 자, 경기전은 어떤 곳이었을까? 자, 오늘은 특별하게 경기전만이 아니라 경기전을 들렸을 때 전주 사람들도 와서 먹는다는, 자, 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주 사람들의 맛집 한 군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 제일 마지막에 전주 맛집을 하나 열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전주의 태공산장인데요. 산장은 아니고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매기탕 이런 것들을 파는 식당인데요. 지금 이건 우렁 새우탕입니다. 우렁의 쫀득함과 고소한 새우가 녹아 있는데요.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보글보글. 자, 이것은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은 직접 전주 사람들만이 좋아하는 전주 사람 현지인 맛집입니다. 이곳을 추천합니다.